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원래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원래 오늘 토론으로 그 총 4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2분이 좀 못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 환경부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 문제로 해서 그 출장을 일단은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안 한다고, 또 각 지자체마다 또 이게 방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부분에 그 김인호 센터장님의 기조 강연과 2개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김인호 센터장의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부뜩했냐면,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 도시로 되면은 환경교육만 관련된 사고에 너무 묻지 말아라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교육이 퍼져나가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히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교육 그걸 좀 넘어서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환경 도시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지적이셨고, 뭐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인천이 이번에 환경교육 도시로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관점에서 좀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역할로 좀 이렇게 활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 사례하고 용인 사례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충남은 뭐 워낙 그 모범적으로 잘 했던 또 광역 또 시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용인은 요번에 반갑게도 요번에 우리 같이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인 또 사례를 보니까 조만간 그 종합 환경센터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부럽다는 생각도 또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을 2분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환경교육 네트워크 공동대표로 계시면서, 그리고 충남 환경교육센터 센터장으로도 하고 계시는 차수철 대표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6회 인천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를 축하드리고요. 또 뭐 비슷한 점에 환경교육 도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 기조 강연이나 2분 말씀 중에 뭐 일관되게 환경교육이 새로운 전환기에 있어서 역할을 더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즘 고민들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전국 단위의 큰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또 충남 지역에 제가 광역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충남의 사례를 좀 언급해 주셨긴 하시지만 관련해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협력과 네트워킹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교육 협력은 환경교육 활성화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람, 시설, 프로그램이라는 환경교육 요소 간 경계 없는 연계와 협력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환경교육과 관련된 이 요소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각각의 요소 간의 연계와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각 세 개 요소 내에서의 내적 연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례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경계 없는 연계와 협력이라는 이제 표현도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연계와 협력을 질적으로 더 심화시킨과 함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연계와 협력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와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충청남도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뭐 현황은 앞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만은 충남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이 연계와 협력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고 진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원 현황 조사를 하는데요. 환경교육 법령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이 자원조사가 이제 법령 체계 내로 들어왔습니다. 환경부도 원래 이제 하반기에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매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의 사회환경교육 인력이 대략 9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상근 경력자들의 현황만 봐도 3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중에 약 50% 정도가 법정 자격증 제도를 이수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은 뭐 저희 센터만 아까 언급했던 대로 15개 기초센터와 강역센터 하나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정보지 발간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교육과 관련된 주제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대략 250여 개 정도 기관 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다양한 주제성을 교류하는 문제가 또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3차 충청남도의 환경계획 중에서 역시 강조되고 있는 게 환경교육 협력 체계에 대한 문제고 특히 이제 이 체계가 그간 10여 년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광역 단위까지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세 번째 언급했던 대로 기초 시군 단위의 환경교육 체계를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행정과 민간 중심의 협력 체계에서 이제는 그 민민까지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로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앞에 김인호 교수님 언급하셨던 대로 저희 지역에서도 이 기업과 마을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 교육을 일상화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될 집단과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ESG 경영과 연동하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저희들 포럼을 한번 1차적으로 기업과 함께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5일 날 충남 환경교육 한마당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단위에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기업과 연계하고 있는 단위들 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같이 마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도시와 뭐 관련한 부분은 아까 오정석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로 민간의 주도로 민간 협력에 의해서 지금 환경교육 도시가 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천연도 과제와 관련해서 오늘 주신 몇 가지 좀 그 의미 있는 제안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환경교육도시 사업 예산에서 기관 지정 단위에 대한 일정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로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또 힌트를 얻어갑니다. 저희들 이제 그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협력 체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교육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그 정책을 기반으로 아마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역이 아니라 기촌 시군 단위의 환경교육 협력과 체계 구축 문제가 중요한데 그 사업의 핵심적인 아마 그 과제가 또는 그 통로가 저는 환경교육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충남은 해마다 환경교육 한마당을 시군 단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고요. 3년 전부터는 그 환경교육 도시 기초지자체 수행 과정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언과 함께 기초 단위의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충남의 환경교육 협력 발전 과정과 방향과 관련해서 뭐 앞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대상과 영역의 확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CEO, 특히 대학, 농민, 국민, 뭐 공공기관 전문가 등을 좀 아우르는 도민적인 협력과 연계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언급하셨던 대로 평생교육, 특히 자원봉사, 사회경제 영역, 또 마을 만들기 이런 단위들과의 어떤 그 연계 모색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남은 2006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발족했는데 그 당시에 그 네트워크 발족의 주체가 지역 환경연합과 지속협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지속협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교육 포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자리, 양성평등, 인권, 자원봉사, 뭐 에너지 센터 등을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주요한 중간 지원 조직과 분야별, 영역별 단위들을 좀 망라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 포럼의 발족 속에 최근 들어서 하나 이제 덧붙여진 게 안전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고 있고 아시다시피 일본은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에 환경 시민사회의 기본 의제가 환경 안전 그리고 사회 재난에 대응하고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운동 또는 환경교육 단체의 기본적인 미션이자 자기 의무가 이 재난에 대한 대응력과 그리고 예방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포괄적인 안전 영역까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포럼 또는 체계들을 갖추어갈 그런 준비와 논의들을 조금씩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버넌스도 역시 이제 환경교육 민간 협력 체계도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협의와 협업 수준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수준까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저희들이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탄소중립 365 앱 실천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환경 실천을 하면 앱에 기록을 하고 그게 축적이 되면 생태 발자국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일정하게 포인트로 쌓이면 지역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학생들의 이름으로 지역 시민사회에 도네이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공유 정보망을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교육청 그리고 기업, 민간단체가 포괄적으로 협업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버넌스들을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문제 해결형 실천 거버넌스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김인호 교수님 학습 계좌제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교육이 이제는 기존에 해왔던 저는 체험이나 또는 일반적인 학습 과정 이런 교양의 과정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혁신 과제들을 접목시키고 그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협업적으로 풀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려면 한 마을에서의 환경교육은 충남이 마을 환경교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마을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인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을 만들기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마을을 만들거나 또는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 역량들의 협의 구조를 통해서 통합적인 접근 전략과 체계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가능하다면 환경교육계가 솔선적으로 그런 사회혁신 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고 그 체계들을 고도화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환경교육계가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범시민적인 운동들의 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에너지 전략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에너지 시민연대가 만들어졌고요. 자원순환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자원순환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이야기가 언급될 때 기후환경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 성숙한 어떤 그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환경교육계가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 위한 거점 그리고 협력 단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의제화하고 조금 더 포괄적인 국민운동으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환경교육이 지속가능한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임무들을 어떻게 확대할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 충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쭉 해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아까 언급드린 대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충남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열심히 또 하고 계셨고 그 성과가 쭉 나왔고요.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 환경교육의 사람, 시설, 프로그램 이 3박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좀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특히 또 아까 발표할 때도 보면은 충남에 있는 그 각 기초지자체 올해 안에 모든 기초센터를 다 지정을 하겠다까지는 그런 발표도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이제 김인호 교수님하고 얘기한 거랑 좀 유사하게 환경 교육의 영역을 사회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지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난은 대부분이 기후 재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다양한 거버넌스라든가 그리고 아까 또 발표할 때면은 그 군인들 교육도 또 충남에서 첫 또 사례를 또 얘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또 우리가 또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또 중요한 사례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 자연의 벗 오창길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자연의 벗 오창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인천 환경교육 한마당에서 또 환경교육 도시 포럼이 보니까 국가환경센터라는 이렇게 개최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국가나 타 지역 사례도 듣고 또 인천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좀 수준을 한번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좀 인천 시민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랫동안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한 30년 정도 인천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가장 먼저 환경교육센터라는 얘기를 우리 조광희 센터장님 하고 한 17년 전인가 18년 전에 우리가 환경교육센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스타디를 시의회랑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리고 김인호 교수님하고 차수철 위원장님하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그 충남의 팀장님하고 용인시 팀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인천도 좀 영웅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주목받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웅들이 춘추전국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충남에서 이런 기초지자체에서 제가 이렇게 SNS상으로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랑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환경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인천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고요. 오늘 한 3-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제 발표를 한 내용 중에서 환경교육 도시 꽃을 피워라 얘기해서 2가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정말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 근데 이렇게 보면 차별성, 지역 특화성, 융합성 다 설명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나 각 시도별로 어떻게 꽃을 피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작년부터 인천자연회법 이렇게 지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은 마을 단위에 또 지역 특화 관련된 또 차별성, 우리와 영역이 다른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변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좀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고 스마트 도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인천시가 에너지 자립도가 247%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사람이 있는데 247개를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되게 뭐 365 운동도 하고 이런 화력발전소가 우리 50%가 있다래도 에너지 자립도만큼은 우리가 1등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공해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환경교육에 가장 좀 기본 근간을 이루는 반성부터 하고 우리 지도층들이 우리가 탄소 중립 다시 가는 데는 선언이나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들이 수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일본의 스마트 도시를 시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토야마시라는 데가 스마트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브리핑도 듣고 막 이렇게 오늘 김인호 교수님 같은 얘기를 많이 전문가들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토야마 시내에 다니는 그 경전철이 있는데 일요일 날은 두 가지 경우에 무료래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꽃을 피워라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화분이나 꽃다발을 가지고 타는 사람은 무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랑 같이 타면 무료예요. 지금 아까 되게 우리가 융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을 지키는 것들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고 마을에서의 관계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교육 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한 3-4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니시노미야시를 2004년인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2006년부터는 한 18년도까지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처음에 환경학습 도시인데 거기서 제일 인상적인 거는 예산이 많이 안 쓴다. 그러니까 경마장을 환경교육센터로 만든다든가 오래된 청소년 시설을 산림환경교육센터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는 하천환경교육센터가 상가로 사용하던 이런 식당을 개조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저 센터가 있고 또 하나가 환경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카드가 뭐냐면 어린이나 처음에는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생만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나 성인이나 어떤 활동을 하면 친환경적인 뭐 비건 식당에 갔다 그러면 도장 찍고 그다음에 친환경 물품을 시에서 권장하는 걸 사면 또 스탬프를 찍고 그래서 칭찬을 하는데 그 운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 잘 됐어요. 근데 거기서 활성화 잘 된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결론에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의 힘이었어요. 민간의 힘. 민간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시사점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환경교육 도시 포럼이니까 한 3가지 정도 저희 인천시 여기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인천시에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와 있지만 혹시 구청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구청 기초지자체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얼마나 계시는지 손들기는 좀 어색하실 건데
저희가 환경교육 도시에서 승부를 내야 될 거는 마을이고 기초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일본이 고교 야구단이 5,056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교 야구팀이 한 48개가 있어요. 근데 이승엽이란 스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승엽 같은 스타는 일본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승엽보다 좀 아래 단위의 이런 그 스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은혜 위원장님이나 이혜경 대표님이나 이런 스타들이 있는데 더 잘게 기초 단위에서 이런 스타들이 있고 또 하나는 기초지자체가 이런 데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오늘 같은 포럼을 들어야지만 좀 신심이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얘기하면 또 전달하면서 누락이 돼요. 저도 지역에서 과장님, 팀장님 다 만나봤어요. 근데 환경교육이란 4글자를 이해시키는 것만 해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구의원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없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교육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마을교육 공동체를 많이 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을에서 저희 지역에서 마을 축제에 2,000명이 모였어요. 토요일 날 교육감님, 국회의원 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교육 행사하면은 국장님, 과장님 이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로 인사시켜 달라고 많이 모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조직과 마을교육 공동체랑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저희 환경교육에 꽃을 피우는데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융합성이라는 문제에서 뭐 좀 생각난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이랑 업무 협약을 하고 평생교육 계좌 시민 라이프 칼리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습들이 청소년하고 평생교육 조직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김인희 교수님 얘기해서 진짠가 해서 이번에 체험을 해봤어요. 아 근데 셀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많어. 시설도 많고 뭐 자격증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예산이 확보가 돼. 그리고 스피커가 많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제가 오히려 등에 올라타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민 라이프 칼리지 저희 단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여태가 환경교육 강좌하면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오는데 평생교육기관에서 했는데 60명이 하루 만에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오바됐어요. 지금 30명 정도인데 36명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사점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도 좀 갖다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22년 전에 독일의 갯벌국립공원 인천 갯벌 때문에 갔을 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 슐레시비에 홀스타인 갯벌국립공원 얼마 전에 장정구 위원장님도 갔다 왔던데 거기 가니까 업사이클 에코센터 같은 건물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건물이 많냐면 우리가 아는 편의점 수준의 크기의 센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환경교육 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맹점, 로또 판매하는 것처럼 시에서 막 갖다 붙여야 돼요. 환경교육 우수단체 이런 센터를 그리고 다중적으로 다기능을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랑 센터가 주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국가센터장님 저보고 찌질하게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던데 돈이 없으니까 되게 찌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자력갱생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16,857명한테 우리 이번에 모금 포털 사이트에서 했는데 저희 단체에서 하는 6,654만 8,880원을 오늘 날짜까지 1년 조금 넘게 됐는데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환경교육 기금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16,000명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도 좀 자력갱생해야 된다. 그리고 센터를 너무 크게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다익선이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단체한테 오히려 장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이걸 뭐 센터 지정하는 걸 무슨 굉장히 무슨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시겠다 그러면 딱 줘야 돼요. 우리 이거 보니까 지역에서 센터 하기가 인천은 어려운 것 같아요. 돈 든다고. 근데 이번에 서울도 그렇게 짠데 14개 줬어요. 14개. 그래서 인천은 여기 팀장님 계신데 국장님, 시장님 들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님한테 전화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돈 안 든다. 돈 안 든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조금씩 해주겠다. 이런 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 약간 좀 산만하게 말씀드렸는데 인천의 비영리 단체로서 저희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방법, 또 환경교육도시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30년 동안 해보니까 지금 요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없더라. 그래서 힘내시고 같이 좀 나아가시고 특히 환경문화 국가교육센터가 인천시에는 예산이 배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런 포럼까지 오늘 했으니까 1억 원 더 이렇게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인천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따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행사 오늘 2022년 한마당 이 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날개를 날다. 예. 저는 아까도 충남 사례를 계속했지만 지금 광역시 중에 환경교육도시로 지금 지정이 된 게 기존의 충남하고 부산시였고 이번에 경기하고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하고 충남은 기초지자체들이 워낙 많고 예산 편성권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충남이 제일 잘한다고 치면 최소한 인천은 부산보단 잘할 것 같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각각의 하나의 모범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날개를 달았으니까 이 단 날개를 갖고 인천이 어떤 방식으로 기초지자체 또는 인천 시민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또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뭐 시나 교육청이나 의회나 이거를 해달라 이런 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먼저 스스로 이거부터 먼저 하는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인천이 환경교육도시의 날개를 달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추가드렸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몇 분 이야기를 질의응답 질의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의 견해도 좋습니다. 예, 손을 드시면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시키니까 아까 어디서 계셨는데 보니까 환경 강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아까 충남 사례도 보니까 환경 강사만 한 9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관련 시설이 한 250개 이렇게 계셨는데 역시 규모가 크다 생각이 듭니다. 인천도 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또 하고 있고. 근데 예, 누구 발언하실 분? 예, 다 빨리 가시고 싶으신가 보다. 예. 예,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세 분 중에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인천의 환경교육 도시로서 이제 활동을 날개를 달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조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 그쪽 짧게. 네, 충남도청에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종석 담당인데 저도 이제 환경교육을 업무를 맡은 지가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에 왔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우리 충남도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충남도는 뭐가 잘해서 받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고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교육도시 예산을 국비 2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받아서 저희가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은
환경 교육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 환경 교육 도시라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고민했던 게 모든 교재라는 게 부모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충남의 어떤 자연환경, 우리 충남에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첫째 사업이었고요. 환경 교육 주간을 맞아서 기념식을 하는데 우리 충남 하면은 논산훈련소도 있고 계룡대, 군부대도 있고 있는데 군인들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한 게 없지 않냐. 그래 군인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 처음에는 논산훈련소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 쉬운 데로 가자 해서 계룡대로 가서 이제 계룡대는 3군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3군 본부가 있고 계룡대 근무 지원단이라 해서 3군 본부 근무 지원을 해주는 인원이 한 2,0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 그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도 하고 뭔가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행사를 개최했고, 그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 교육 도시라고 지정이 되면 예산을 뭐 얼마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근데 많이 해주건 적게 해주건 떠나서 저는 환경 교육 도시라 어떤 특화된 사업,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또 올해 하지 않은 사업. 저 얼마 전에 우리 센터장님한테 제 요구한 건데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뭐 협약하신다고 해서 그 협약 내용 좀 달라.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학생 교육보다 그 평생학습으로 해서 연계해서 어떤 환경 교육 연계 방안 또는 우리 사회 기업인들이 뭐 ESG 경영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ESG 경영을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 하죠? 그분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가서 ESG 경영에 대해서 다시 강요해주고 그 사람들을 뭐 설득해서 저희 환경 파트로 끌고 들어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근데 한번 그런 쪽으로 도전을 해서 새로운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을 먼저 뚫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용인시 김팀장님도 인천시의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인천 워낙 뭐 잘 하시고 계셔서 네. 이제 함께 이제 환경교육 도시가 지정이 됐고 이제 광역 차원에서 하시는데 이제 같이 협업 어떤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에 대한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은 좀 나누고 좀 그런 기획 단계부터 그런 완료한 그런 절차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함께 이렇게 좀 정보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김인호 센터장님도. 마이크가 되네요. 네. 저는 그 10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규모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4개 있을 때보다 10개의 도시가 있으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환경교육 도시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국가가 만들기 어렵고 환경교육 도시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맞박에 환경교육 도시 이렇게 쓰고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교육적인 책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환경교육 도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같은 날, 즉 환경교육 도시 포럼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저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포럼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포럼을 운영하는 주간 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도시를 저는 인천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려요. 인천은 그동안 1, 2, 3회
인천 환경교육도시 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인천자를 빼고 환경교육도시 포럼은 늘 인천이 주관한다. 그래서 인천으로 다 모여라. 항상. 뭐 그러면 안 올까요? 네. 아마 인천은 우리나라의 관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내형 환경교육 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니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남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의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사실은 선진국답게 해외와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환경교육 도시면 저기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 아니면 저기 남미에 있는 뭐 페루랑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도시랑. 그래서 그 도시가 환경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일을 환경교육 도시로 예산을 왜 못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넘어서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넘게 하는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우리답게 또 환경교육 도시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재부도 야 아까 1억 더 주세요. 이거는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1억을 달래든 100억을 달래든 1000억을 달래라고 얘기를 해야지 돈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거는 그건 사실 환경교육 도시가 아닌 거죠. 환경교육 도시는 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개가 모이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0이 아니라 100의 효과를 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뭉쳐있는 이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서로의 선의적인 경쟁, 서로 학습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계를 넘어서는 그 용기 있는 환경교육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오늘 그 포럼 제목도요. 앞에 인천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당연히 뭐 이렇게 전국에 있는 환경교육 도시뿐만이 아니고 뭐 항상 인천이 이게 글로벌 모범 도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공항의 또 관문의 도시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김인호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좀 새겨서 향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거나 사업을 할 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환경교육 도시가 됐기 때문에 뭐 인천시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그리고 환경단체나 모두가 다 각각의 역할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합심을 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토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